성조기만 남겨 민족의 생존이 대폭풍 전야에 섰다. 이 땅의 양심들아 어깨 걸고 나가자.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이 목숨 다 바쳐 해방의 함성으로 가열찬 투쟁으로 한양만의 양치고 반전만의 양키고 하고요. 함께 외치자. 양키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 결사반대 결사반대 휴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체결하자. 분단조국 42년 미국 놈들의 용병으로 끌려가 제 민족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는 이 비운의 역사는 끝장나야 합니다. 양키의 용병교육 전방입소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영원히 끝나야 하며 결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 전술핵 무기는 철수돼야 합니다. 너희는 포위됐다. 순순히 투항하라.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저 시위대를 탄압하지도 말라. 만약 우리의 정당한 외침을 방해하고 저지하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명령이다. 진압해. 밟아버려. 반전반의 양키고홈 반전반의 양키고홈 반전반의 양키고홈. (1986년 4월 28일) 오전 9시 30분 신림 사거리. 날씨 맑음. 그때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을 울리며 서강 빌딩 옥상 위에 우뚝 선 두 친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방 입소 훈련을 거부하고 거리 연좌농성을 위해 모여있던 8호학번 후배들이 구호를 외치고 차도에 앉기 시작했죠. 두 동지가 사자후를 토하더니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픈 순간순간들. 돌고 돌아 강산이 4번 바뀌고 그때 23이었던 저도 이제 환갑을 지난 나이가 되었지만 4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내 가슴 속엔 그날의 두 친구와 후배들의 절규하던 모습이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억은 결코 지울 수가 없죠. 네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1979년 10월 끝날지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유신 독재 정권이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얼어붙은 땅에서 긴 세월 숨죽이며 남몰래 민주주의의 싹을 키워왔던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이 각지에서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군부의 심상치 않은 동태에 다시 불안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앞 집회에서 대학생 지도부들은 시위를 중지하고 항내로 돌아가 사태를 관망하기로 하는 소위 서울역 회군을 결정합니다.
이날 경복고 1학년이었던 세진은 학우들과 함께 봄 소풍에서 돌아오다 서울역 앞 대학생들의 연좌 시위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날을 끝으로 전국의 시위는 중지됐지만 빛고울 광주에서는 5월 16일에도 도청 앞에서 대규모 야간 횃불 시위가 거행됐습니다. (5월 17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하며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재호는 당시 광주 송원고 1학년이었습니다. 송원고 동기들은 재호가 광주 사태를, 광주 항쟁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합니다. 광주가 진압된 후 어느 날 재호가 담임이신 정병조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 젊은이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선생님은 글쎄 재호야, 실력을 키워야겠지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날 이후 재호는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여 원하던 성적으로 대학에 들어갔지만 광주의 모든 기억이 학내 시위를 접하면서 가슴속에 불씨처럼 되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처음 학내 시위를 참가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재호는 5월 말 첫 학내 시위를 접하고서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요즘 며칠 동안은 살아가는데 동심원의 파문을 일으킨 돌이 던져진 기간이다. 첫 데모는 그동안 망설여졌던 생각, 행동, 표현이 확실에 가까운 곳에 계단을 딛게 해주었다. 세진은 83년 4월 19일 도서관을 나오다 첫 학내 시위를 바로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선배들이 스크럼을 짜고 구호를 외치다가 사복 잡스들에게 맞으며 개 끌리듯 끌려가는 모습, 사과탄과 폭력이 난무하는 캠퍼스, 그건 세진이 꿈꿨던 대학의 모습은 아니었죠. 이날 세진은 선배들이 뿌린 유인물을 읽고 광주의 진실을 접한 후 자연대 서클로 들어가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살아왔던 세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런 의문은 질문이 생기면 답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파고드는 세진을 자연스레 학생운동에 뛰어들게 했습니다. 사실 저도 광주 항쟁 비디오를 접하고서 운동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까지는 누구도 저한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함께 우리 단결에 흔들리지 않게. 제호의 자취방은 서클 아카데미의 공동의 장소가 됐습니다. 아지트가 됐죠. 누가 방문하든 제호는 늘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집에서는 가족에 대한 관심과 정이 깊었던 믿음직한 아들이었고, 또 동생들에겐 자상했던 제호였습니다. 과묵하지만 쾌활했던 제호는 더불어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보다 많은 학우가 참여하지 않는 민주화 투쟁은 의미가 없다며 늘 말하곤 했죠. 제호는 1학년 2학기에 정치학과 1학년 대표가 돼서 더불어 함께하는 정치학과 학우를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렇게 제호는 특유의 유쾌한 제스처로 남진의 님과 함께를 멋들어지게 부르면서 학우들과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83년 가을 축제 때는 제호가 갑자기 학우들에게 교문 앞에 가서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해서 학우들과 교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해방춤을 함께 추기도 했죠. 그러더니 제호가 갑자기 교문 위를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호는 교문 위에서 소리쳤죠. 민주주의 만세! 민주주의 만세! 제호는 해방의 공간은 만세 소리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누군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 만세를 외쳐야 한다고 한 자신의 말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너는 햇살이었다. 산다는 일 고달프고 답답해도 내가 있는 곳 찬란하게 빛나고 내가 가는 길 환하게 밝았다. 너는 불꽃이었다. 갈수록 어두운 세월 쓰러지는 불길에 제볼 부르고 언덕에 한날에 불을 질렀다. 너는 바람이었다. 거센 꽃바람이었다. 봄바람 타고 오는 아우성이었다. 아우성 속의 햇살 불꽃이었다. 너는 파란 불꽃 햇살 우리들 모든 삶에 빛 던지고 쓰러지려는 불길에 제불 부르는 불꽃이다. 바람이다. 아우성이다. 불꽃이다. 바람이다. 아우성이다. 장막을 그들하 세진이는 고등학교 때 밴드를 결성해 기타를 치고
보컬 활동까지 했습니다. 대학 가요제에 나갈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부도 밴드도 교회 활동도 모두 철저하게 했던 세진은 광주를 알게 된 후 자연대 서클로 들어가 이번엔 사회과학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세진은 교회 학생부 회장과 미생물학과 과회장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신앙과 신념의 문제 그리고 고난받는 자들에 대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따르던 교회 누나에게 또 질문하고 또 질문했다고 합니다. 늘 철저했지만 그 원칙을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던 친구. 외모 때문에 날카롭고 강성이라는 심지어 귀공자라는 오해까지 받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순수했고 또 잔정도 많고 학과 동기들과는 장난도 많이 쳤다고 합니다. 후배들을 세심하게 챙겨줬던 선배였고 또 집에서는 살가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세진은 교회 청년 부원들과 함께 농촌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농활 중엔 거머리에게 많이 물려서 거머리 대장으로 불리기도 했죠. 또 세진은 1학년 겨울 민중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자 공장에도 들어갔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일당 2,500원. 비록 민중이란 이상과는 거리가 먼 몇몇 이기적인 노동자들을 접하고서 실망도 했지만 열악한 한국의 노동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은 정말로 재호와 세진이 정말로 뛰어난 싸움꾼들이었습니다. 싸우려고 태어난 애들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통성명하고 말을 나눠본 적이 없는 친구들조차 운동권이라면 세진이와 재호 얼굴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리봉동 생산지 가투 때도 횃불이 일렁이는 그 살벌한 분위기, 전국에서 가장 악랄한 백골단으로 유명한 그 동네에서도 둘은 정말 성난 사자 같았습니다. 그런 그 둘을 저는 정말 존경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랄탄도 두려웠고 체류탄 소리만 나도 경기가 나서 나무 뒤에 몰래 숨어 있곤 했죠. 백골단도 정말 무서웠고. 그런데 유치장엔 제가 제일 많이 들락날락했습니다. 에마, 이 맨 앞에서 싸워야 잡히지도 않는 거야. 다시. 그래. 이기려면 버려야지. 그럼. 아이고 말은. 서울에 있는 미국문화원 건물에 일부 대학생들이 난입해서 강제 점거한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는 학생의 본분을 저버린 행동이며 그들의 주장이 어떻든 간에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 그때 80년 5월 광주를 통해 우리들은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은 한반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졌고 전체 운동의 방향을 가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갔습니다. 195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남한에는 총 150대의 전술핵 무기가 배치되어 있어. 매년 핵 투하 훈련 중이고.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이 땅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단순히 광주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묻는 정도로 민주화 운동만으로 이 질곡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세진이와 재호는 매일매일 이 땅의 모순을 파헤치는 공부를 통해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가족과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확실하게 고난이 예정된 미래는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알리게 했습니다.
포승줄에 매인 선배와 동기들의 수의 입은 모습은 조만간 저의 모습이 되겠지요. 시국사범의 낙인인 빨간 번호표를 가슴에 달고 방청석에서 저를 보고 우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면 솔직히 두렵고 괴롭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예수처럼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절규하고 싶어요. 누군가의 말처럼 왜 그 길을 꼭 네가 가야 하냐?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저는 긴 날을 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장 고독한 마음으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제 전 그 대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 땅의 가난과 분단 그리고 자유가 압살되어 온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땅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제가 갈 길이 어느 방향인지를 이제 전 저의 기득권이 포기되고 구속되더라도 절대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교도소 안에서도 고민하고 나와서도 변혁 해방 운동에 이 몸을 바칠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앉아서 얘기할까? 재호야, 너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겠지만 새로운 투쟁위원회가 뜰 것 같아. 그게 지금까지와는 내용이 다른 전혀 새로운 방향을 가진 그런 건데, 뭔데? 이 가장 먼저 뜰 투위는 한국 전쟁 이후 최초로 우리가 이게 너무 세가지고 자발적으로 나설 학우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네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널 추천했다. 아니, 나를?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될까? 네가 그걸 맡지 않으면 그걸 누가 맡을 수 있겠니? 그러면 나한테 3일만 시간을 줘. 그래, 알았어. 재호는 결단을 앞두고 광주에 가족을 보러 갔지.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생들을 보면서, 그리고 망월동과 도청 앞 금남로를 걸으면서 재호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세진 역시 자연대 학생회장 출마를 앞두고 아버님 회사로 몰래 찾아가 아버님을 뵙고 왔다고 해. 그때 그 둘은 말할 수 없었던 속내를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1986년 3월 18일 서울대 IMC관 앞 쏟아지는 빗발 속 이재호는 서울대 반전 반핵 평화옹호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발족을 선언하고 1986년 역사적인 투쟁의 선봉에 섭니다. 세진 역시 3월 말 자연대 학우들의 신뢰 속에 자연대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반전 반핵 투위의 활동 방향에 호응하여 총학생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은 경찰력과 안기부를 총동원하여 학생 운동 주도자들을 공개 수배하고 가족들을 겁박하였습니다. 상경하셨다는 아버님을 만나 뵙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지만
여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며칠이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학교에 오셨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제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도 아닌데 가슴이 꽉 차 울렁거림을 자제하기가 힘들더군요.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내가 부둥켜 안을 때 모순 덩어리 억압과 착취 저 붉은 태양에 녹아버리네.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나의 어깨 동무 자유로울 때 우리의 달이 저절로 덩실 해방의 거리로 달려가누나. 우리의 승리 죽어간 통치의 뜨거운 눈물.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두려움 없이 싸워나가리. 어머님 해맑은 웃음의 그날 위해. 우리의 승리 죽어간 통치의 뜨거운 눈물.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두려움 없이 싸워나가리. 어머님 해맑은 웃음의 그날 위해. 어머님 해맑은 웃음의 그날 위해. (1986년) 별도의 특위로 발족된 전방입소훈련 전면 거부 및 한반도 미제 군사 기지와 결사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두 사람은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서울대 관악 캠퍼스 도서관 농성, 연건 캠퍼스 도서관 농성이 경찰의 봉쇄로 연속 무산되자 4월 27일 지도부는 격렬한 논쟁을 통해 28일의 투쟁 장소와 투쟁 방법, 그리고 이재호 외에 학생회에서 한 명 더 두 사람으로 투쟁 지도부를 구성할 것을 결의합니다. 내일 누가 동뜨지? 일단 나 너? 그래, 그렇지. 그런데 지호야 한 명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면 너는 어때? 나? 나는 알다시피 나 5월 투쟁 책임져야 되잖아. 그랬지.
흥수야. 흥수 어디 있니? 흥수 너는 어때? 어. 아 그래? 아, 석이야. 박석이. 박석이 너는 이 어디 회의하다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야 기로야 이기로. 기로야 너는 이 자식들 다 어디 회의하다 어디 갔지? 유시가 너는 어때? 아 그래 넌 안 된다는 얘기구나. 아 어떡하지? 그럼 뭐 우리 제비 뽑기라도 해야 되나? 야, 야 제비 뽑기는 좀 그렇다. 뭐 애들도 아니고. 그래? 너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는 건가? 그러네. 그럼 내가 할게. 아니 세진이 넌 자연대 맡아야 되잖아. 야, 이 싸움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싸움이야.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그렇지. 나랑 재호한테 맡겨. 모든 거 우리가 책임질게. 야, 좋아. 그러면 내일 아침에 나랑 세진이가 동을 뜨는 걸로 결정된 거다? 결정된 거야. 그래 그럼 좋아. 오케이. 그럼 우리 저 택자로 저 다른 데 택자로. 가자. 가자. 자, 고맙다. 아유, 야, 난 네가 나설 줄 알았다. 야, 인마. 그만큼 너무 중요한 싸움이잖아. 그렇지? 야, 하. 잠바 멋지다. 잠바? 야, 입학 선물로 받았다. 아, 진짜? 난 이거. 좋아 보이네 너도. 그래? 야, 재호야. 난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나 항상 그게 궁금했거든. 근데 나 이제 그 궁금증이 풀릴 때가 온 것 같아. 오늘이 지나면 오늘이 지나면 뭐 이 자식아, 뭐. 야, 우린 아직 젊어. 그렇지? 어,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래. 오늘만 생각하자.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자. 청춘. 22 젊음이다. 가자, 세진아. 가자, 재호야. 자유의 넋으로 살아 보시오 고이 가소서 그대 뒤를 따르리니 그날은 오리라 해방으로 물결 춤추는 보시오 고이 가소서 투쟁으로 함께하리니
전쟁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반전반의 양키공호. 그대 타는 불길로 그대 노여움으로 반역의 어두움 뒤집어 새날 새날을 여는구나. 그날은 오리라. 가자 이제 생명을 걸고 벗이여 새날이 온다. 벗이여 해방이 온다. 두 사람의 일은 전국을 충격으로 뒤흔들었습니다. 방송, 토론회, 신문 등에서 소위 전문가들이 두 사람을 소리 높여 비난했죠. 목적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수단화하는 운동권이라느니,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모르는 철부지들이라느니. 하지만 나는 압니다. 두 친구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미래에 대해서 누구보다 건강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삶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아꼈다는 걸 나는 압니다. 그러면서도 반전, 반핵, 반미, 한반도 전쟁 반대, 정전협정 파기,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당시로서는 너무도 선도적이고 고난이 확실히 예정된 그 누구에게도 두려웠을 투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어깨에 지고 나아갔습니다. 1986년 그 치열했던 우리들의 봄, 두 친구는 검거, 구속, 그리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결사의 의지로 사랑했고 투쟁했고 쓰러져 산화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두 친구를 기억하고 지금도 잊지 않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당시엔 우리들 역시 나 하나 잘 사는 길은 뒤로 한 채 이 땅의 현실을 가슴 깊이 아파하고 또 우리가 가꿔야 할 미래에 대해서 두 친구와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아가면서 힘에 부칠 때 문득 떠오르는 두 친구의 얼굴 때문 아닐까요? 두 친구의 얼굴이 우리 삶의 바로 밑으로 남아서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그래서 두 열사는 40년을 한결같이 우리 마음속에 되살아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김태훈 열사요! 황정남 열사요! 김일희 열사요! 김재진 열사요! 이재호 열사요! 이종수 열사요!
저의 대학 생활은 인간의 해방과 민중의 해방, 그리고 민족의 해방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의 과정이었으며 그것의 쟁취를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해방된 조국의 땅에서 자랑스러운 아들임을 뿌듯하게 느낄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투쟁 속에서 그날을 앞당길 것입니다. 1986년 4월 26일 세진 올림. 역사는 미루지 않고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자만을 알맹이로서 요구한다. 벗이여, 그대들의 노랫소리는 영원한 인간의 안식처가 되어버렸다. 영원히 되어버렸다. 아무 말도 말아요. 지나간 일이라면 수많은 이야기 속에 오해가 너무 많은 걸요. 물어보지 말아요. 지나간 일이라면 무슨 대답으로도 진심을 전할 수 없어. 그냥 가슴 속에 묻어요. 하고 싶던 그 말들도 우리가 사랑이라 불렀던 흩어져간 기억들도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그때 나를 안아줘요. 오늘 참아 하지 못했던 미안하다는 말 대신 돌아보지 말아요. 떠나간 사람이면 웃으며 떠나갔지만 아직도 울고 있을걸요. 기다리지 멀어진 사람이면 어리석은 그리움 미움이 되어 가겠죠. 그냥 가슴 속에 묻어요. 하고 싶던 그 말들도 우리가 사랑이라 불렀던 흩어져간 기억들도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그때 나를 안아줘요. 오늘 참아 하지 못했던 미안하다는 말 대신
그대 그 불길 하나로 이 나라의 마지막 어둠이 한순간에 거치고 죽으나 사나 한결같이 이어지리. 쫓기는 이들 모조리 그 뜨거운 가슴으로 돌아와 끝날까지 그대의 큰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리라. 입을 모아 소리 높여 부르리라. 사랑하는 이여, 김세진 이재호여.